여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현금이 최고고요. 바로 옆 나라에서는 현금이 거의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바로 이웃한 두 경제 대국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차이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쪽은 손에 딱 잡히는 지폐와 동전의 그 안정감을, 다른 한쪽은 스마트폰 QR코드의 편리함과 속도를 선택했죠. 이 선택 뒤에는요, 정말 다른 문화와 경제적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금의 왕국, 일본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일본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고요한 전통이 함께 있는 나라죠. 이 나라의 심장, 도쿄의 한 식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와는 사뭇 다른 아주 일상적인 풍경을 보게 될 겁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우동가게. 그런데요, 계산대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의 모든 손님이 정말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지폐랑 동전을 꺼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일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8.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 전체 개인 소비의 거의 절반이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이 보통 10에서 2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와, 일본이 얼마나 독특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이런 현금 중심의 생각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볼게요. 모델인 요시하루 씨. 이분은 식료품을 대량으로 사고요. 심지어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물건값도 배달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현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어떤 믿음의 도구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아니,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에서 도대체 왜 현금을 이렇게나 좋아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경제 침체,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황을 겪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쓰기보다는 있는 돈만 쓰자는 생각이 강해진 거죠. 그리고 내 지갑 속 현금이야말로 내가 가진 자산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단이었고요. 이런 경제적인 배경에다가 여러 문화적인 이유들이 더해져요. 새로운 기술에 좀 보수적인 고령 인구가 많다는 점, 또 빚지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 쓰는 거 딱히 불편하지 않은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금의 자리가 더 단단해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한 일본 젊은이의 이 말 한마디로 딱 요약이 돼요. 종이돈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 안심감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습관이 아니라 돈에 대한 아주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금이랑 디지털 결제, 진짜로 속도나 효율성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같이 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영화표 한 장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를까요? 현금, 신용카드, 아니면 스마트폰 앱.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세 선수가 출전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 현금, 그리고 키오스크를 이용한 신용카드, 마지막으로 요즘 대세죠, 모바일 앱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자, 현금입니다. 앞에 기다리는 줄도 없었는데 기록은 2분 37초가 나왔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죠. 과연 다른 방법들은 이 기록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은 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 결제. 기록은 2분 1초. 와, 현금보다 30초 넘게 빨라지면서 확실히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우승자는 바로 모바일 앱입니다. 기록은요, 단 1분 51초. 와, 현금이랑 비교하면 거의 1분이나 빠른 거예요. 1분이나. 이거야말로 한번 설정만 해두면 디지털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실험이 보여주듯이 디지털 결제의 속도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의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사회 전체를 바꿔버린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이곳에선 돈에 대한 현실이 정말 180도 뒤집혔어요. 중국의 한 시장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님이 현금을 내미니까 오히려 상인이 당황합니다. 왜냐고요? 거슬러 줄 잔돈이 없어서 주변에 막 도움을 청해야 했거든요. 여기서는 현금이 거래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된 거죠.
중국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바로 이 작은 네모 QR코드입니다. 중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널리 퍼지기 전에 스마트폰이 먼저 보급됐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결제 시대로 직행한 겁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뭘 사 먹을 때부터 공과금 낼 때, 심지어 길거리 공연하는 분에게 팁을 줄 때까지 모든 게 그냥 스캔 한 번이면 끝나요. 두 나라의 차이는 이 그래프 하나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인구의 71%가 넘는 사람들이 모바일 결제를 일상적으로 써요. 그런데 일본은 그 수치가 훨씬 낮죠.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회 전체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스케일은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중국의 연간 모바일 결제액이 우리 돈으로 약 3경원이 넘습니다. 3경원이요? 이건 미국이랑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몇 배나 더 큰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꾸는 규모의 경제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을 봤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 모두의 돈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본은 안정성과 실물 자산의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중국은 거래 속도와 경제 순환의 효율성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각자의 선택을 이끈 핵심적인 문화적, 경제적 철학인 거죠. 그럼 이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중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입니다. 이건 민간 기업의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 중앙은행이 찍어내던 현금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는,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추구하는 안정성과 중국이 보여준 속도, 이 두 가지 길은요, 결국 하나의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돈의 디지털화죠. 자,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은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변화, 여러분은 정말 준비되셨나요?